안녕하세요. 타로로 만나는 세상 카운슬러 들풀입니다. 타로 하면 우선 타로점을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죠. 타로는 점인가?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을 타로에 관심을 가지게 하지만 반대로 타로에서 멀어지도록 하기도 합니다. 뭔가 신비롭지만 대단히 위험하고 불길한 그런 느낌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질문은 타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타로는 점이야? 아니야? 영화나 드라마에서 타로를 하는 장면이 간혹 나오죠. 주로 예언을 하거나 불길함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기억하세요? 너무 재미있는 드라마였죠. 여기서도 타로가 등장해요. 유연석이 연기한 구동매. 그 구동매의 곁에서 항상 그를 바라보는 호타루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말을 못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호타루가 결정적인 순간에 늘 타로를 봅니다. 구동매가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죽기 전에 카드를 막 뽑아요. 그 고해 신을 만나기 전에도 뽑았었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런 카드가 나와요. 검신, 탑, 데스.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해도 불길한 어떤 그런 카드죠. 즉 타로 카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늘 불행을 예견하는 어떤 복선 같은 장치로 사용되는 것이었어요. 이처럼 타로는 미디어를 통해서 그것도 왠지 불행을 알려줄 것만 같은 점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로를 아주 부정한 기운이 깃든 것, 불행을 알려주는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 그럼 타로가 점이 아니란 얘기냐? 그것을 정리하기 전에 일단 점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점은 기본적으로 미래를 예견하기 위한 행위죠. 그럼 우리는 언제 미래가 궁금할까요? 매일매일 미래를 궁금해한다면 우리는 현재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떤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방법이 잘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 그때 우리는 미래를 생각합니다. 결혼 같은 경사를 앞두고 타로를 보긴 하죠. 그런데 그 결혼에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냥 결혼 자체가 너무 좋고 콩깍지가 막 씌어서 막 행복해. 결혼 자체가 너무 행복해. 그런 사람들은 점을 보지 않겠죠. 좋은 일을 앞두고 있어도 거기에서 느끼는 자신만의 어떤 불안감, 이게 맞나 하는 의구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300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스파르타 군인 300명이 페르시아 100만 대군에 맞서는 영화죠. 엄청난 전력 차이 때문에 해보나 마나한 전쟁이었지만 스파르타의 레오디나스 왕은 끝까지 저항하기로 마음을 먹고 깎아지르는 절벽을 기어오릅니다. 바로 신탁을 받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점 보러 가는 거죠. 신탁을 하는 예언자들이 페르시아와 내통하여서 좋지 못한 예언을 받긴 했어요. 하지만 절벽을 기어오르는 그 레오니다스 왕의 모습은 큰 일을 앞두고 반드시 치러야 할 어떤 중요한 의식처럼 영화 속에서 비장하게 그려집니다. 점은 이렇게 국가적 큰 일을 앞두고 하나의 의식처럼 이루어졌는데 그건 아주 오래전 고대부터 있었던 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거북이 등껍질로 점을 쳤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중국 상나라 시대에
점을 보고 기록한 것들이 19세기 말에 발견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지는데 그때 기록된 문자가 바로 갑골 문자입니다. 아무튼 이때는 어떻게 점을 본 거냐면 거북이 등껍질을 불로 막 구우면 그것이 쩌적하고 갈라져요. 그 갈라지는 문양에 따라 미래를 예언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봤냐고요? 그건 저도 몰라요. 하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였죠. 갈라진 부분에서 다시 갈라진 부분까지의 길이라든가 아니면 각도, 두툼한 부분, 얇은 부분, 이 부분의 깨진 정도, 갈라진 정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낸 거겠죠. 우리 요즘도 계속 보고 있는 손금 보는 거랑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들 추측을 합니다. 어, 이런 거북점 말고도 번개점 같은 것도 있었어요, 예전에. 번개가 꽝 하고 칠 때 이렇게 막 갈라지잖아요. 그걸 보고 읽는 거예요, 무언가를. 그 짧은 순간에. 고대에는 그런 번개점도 있었고요. 쌀이나 곡신 나다를 뿌려가지고 점을 치는 것도 본 적 있나요? 다 비슷한 원리의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쌀이 어떻게 흩어져 있는가를 보고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나 아니면 중세 성서에 있는 기록에도 우연히 어떤 동물들이 등장한 걸 보고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또는 불과 연기의 어떤 불규칙한 모습으로 점을 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사주나 별자리 같은 것들도 생각해보면 원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거북이 등껍질을 보고 하는 것이든 번개를 보고 하는 것이든 그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뭐냐면 불규칙한 것들, 불명확한 것들로부터 어떤 의미를 읽어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점이라는 것이 결국 이런 불규칙한 어떤 대상을 통해 미래를 보고자 했던 행위라고 본다면 타로가 점이야? 라는 질문에 아니라는 답은 못하겠어요. 타로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림들로 가득하고요. 어떤 카드를 뽑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불규칙성과 불명확함. 타로는 그리고요. 같은 타로를 뽑더라도 같은 카드를 뽑더라도 뽑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어떤 기분인지 그런 것들에 따라 또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스파르타의 왕이 절벽을 기어오르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단순한 점이 아니라 신탁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죠. 다만 타로는 거북이 등껍질이나 번개와는 다릅니다. 오랜 시간 쌓인 종교와 철학, 문화와 예술을 집약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죠. 단순한 불규칙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 그림 속의 의미를 발견할지 말지는 타로를 공부하는 또는 타로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의미 없던 것들이 갑자기 의미 있게 느껴질 때가 있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 때가 있기도 해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너의 샴푸 향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냥 내버려진 돌덩이를 보고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해요. 그건 꽃과 돌덩이가 가진 본래의 가치라기보다 내 삶과 경험 속에 담긴 무언가가 꽃과 돌덩이를 통해 발견된 거예요. 그녀를 보고 싶은 마음, 끝까지 힘을 내겠다는 마음, 그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알아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타로를 본다는 것, 또는 타로를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 미래를 예견하기보다 지금, 현재, 나의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타로 카드라는 매개체를 통해 나의 삶과 내가 사는 세상,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과 환경들을 살피는 거예요. 타로가 점이야? 그것도 결국 우리들의 몫이에요. 아니,
어쩌면 우리 삶의 몫이에요. 앞으로 타로 카드를 우리가 사는 세상과 연결지어 만나볼까 합니다. 영화, 문학작품, 음악과 미술, 그리고 우리들의 삶과 함께 엮어서 카드들 각각이 가진 의미를 해석해 보는 거죠.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